머스크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과 공동 투자해 설립한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가 베타 버전으로 공개한 챗GPT.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출시 초기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분석으로 폭넓은 대화형 정보를 제공해 구글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무료로 접근해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한 지 2주일 만에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한 주간지는 챗GPT로 기사를 만들었고 프로그래머들은 코딩 중 어려움에 빠지면 해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문은 고독사 문제의 해법을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챗GPT의 대담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신문 이승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랑 토론을 하려고 오늘 만났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AI와 토론을 하게 된 주제는 오늘 주제는 고독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산이 얼마 전 발표해서 고독사 인구당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걸 저도 좀 접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대마다 이 고독사에 대한 또 생각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10년 전에 제가 고독사 들었을 때는 단순히 젊은 사람들의 또 그 당시에는 또 고독사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근데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맞게끔 좀 정의를 좀 내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AI를 통해서 고독사를 물어보면 AI가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게 사회적 용어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사회 사회적 문제랑 용어죠. 네. 사전적 용어는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AI한테 제가 이 토론하기 전에 무심코 고독사에 대해서 딱 물어보니까 고독사를 그냥 고독이랑 같은 단어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고독사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대화가 좀 가능했던 거를 제가 미리 좀 파악을 해봤어요. 예. 고독사에 대해서 요새 네. 어떻게 좀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요즘의 고독사는? 사실은 이게 고독사가 또 의학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과 고립된 상태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독사를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인 상태는 고독사잖아요. 일단 사람이 사망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외롭게 죽어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외롭게 고립되어서 사망하는 상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단절되는 기간, 외롭게 살아가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이 이르고 나서야 어쨌든 그게 자살이든 병사든 혹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의 외로움의 문제, 이러한 것들 저희가 의학적으로든 사회 시스템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서 눈에 띄었던 거는 우리 선생님도 눈에 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병사에서 죽어간다는 느낌도 있지만 자살을 그죠? 요새는 이게 이 자살이란 말 잘 안 쓰지만 어쨌든 간에 자살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생각하나요? 지금 이제 고독사가 5, 60대에 제일 많기는 하지만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고독사가 꽤 있는데 그 젊은 층에서는 자살의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또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네네. 저는 고독사를 하면 쓸쓸히 진짜 아파서 근데 도움 못 청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에서 콜록콜록 하다가 죽는 네네네. 그런 비율이 월등히 높기는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사실 젊은이가 어디 아파서 쓸쓸히 죽어가기는 사실 힘이 들잖아요. 물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인데 그들의 고독함은 사실 정서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신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을 인식하는 부위가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굉장히 아픈 거기 때문에 그런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계속 견디다가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러면서 발견되는 것도 고독사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망가지면서 몸이 망가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결론을 내버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에 고독사에 대한 통계치가 다르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기준이 달랐다. 부산시는 이거를 되게 협소하게 잡았고 그리고 그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거를 잡아서 그 경찰서에 사건 접수되는 그런 케이스의 기준으로 예측하는 건 다 잡았더라고요. 부산시는 그야말로 이제 행정상으로 시스템이 잡아주는 것만 하고 그런 것만 봤을 때도 고독사에 대한 기준도 좀 우리가 좀 지원을 만약에 사회적 문제로 하려면 좀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기준 중에서 복지부의 기준이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어떤 질병 때문에 임종을 맞게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집이든 어디 뭐 길거리든 이런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경찰관 분이 오셔서 처리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통계는 경찰청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분들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고독하게 고립이 되어서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독사 범위에 넣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망하진 않으셨지만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외롭게 홀로 병을 앓고 계신 상태에서 발견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개 병원의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시거나 그럴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독해질 확률이 높다, 의료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립이 되었다 하는 것까지 통계에 넣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데이터 기반으로 자료를 총합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AI나 이런 도움을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답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저희가 수없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되게 좀 그랬는데 고독사도 지금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대화들이. 고독은 답을 사람이 할 때마다 뭔가를 네네, 검색을 맞아요. 하나 보네요. 네. 고독은 사람이 아무도 예. 없거나 적은 사람들과 예. 교류하고 있을 때 예. 느끼는 외로움과 적극적으로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을 말합니다. 고독은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교류를 통해 고독감을 완화하고 자신의 정서를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고독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몸의 건강이랑도 연결된다. 부산에 왜 이렇게 고독사가 많은지 AI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살예방센터 같은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좀 적었다. 네네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그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어떤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지 마음 건강 검진 사업 같은 것들이 다른 광역시에는 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방 소도시에 비해서는 좀 긴밀한 연결이 좀 적기 때문에 네, 내가 혼자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을 때 누가 왜 나에 대해서 안부를 묻거나 지나가면서 한번 들여다볼 만한 사람이 아무래도 대도시에는 좀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70대 고독사보다 60대 고독사가 많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전화로 비대면을 추천하네요. 전화 상담 센터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쵸. 24시간. 네, 네네. 그렇게 한 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네. 나의 어려움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조차도 잘들 못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남성분들은 나의 이 치부를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치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의 변화를 누군가한테 말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고독사 예방에 전화 상담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단계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이 사람 대 사람의 머리만 맞댈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한번 찾아보자는 어떻게 보면 최초 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이제 사회 문제, 특히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너무 뭐 생각보다는 뻔한 대답만 한 게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대답을 좀 해준 것 같고 앞으로도 이 AI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아마 정신의학계에서도 많이 활용을 이제 하겠죠.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의사 선생님들은 예. 집에서 쉬셔도 되는 건가요? 네. AI가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에 힘을 믿기 때문에 네, 분명히 AI가 다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결론은 그거네요. AI도 AI지만 사람의 대면 접촉으로 인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신문도 좀 이번에 AI 이번에 이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회 진행한 것처럼 좀 AI와 우리 사회의 공생관계 한번 더 고민하는 언론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좀 더 대면이 가능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언론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